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서 분석 모형 평가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서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이고 분석 모형 평가입니다. 먼저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분석 모형 진단, 교차 검증, 모수 유의성 검정,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류 모형 평가 지표입니다. 실제 클래스와 예측 클래스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표현하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예측 결과를 정답 혹은 오답을 분류한 혼돈 행렬, 우리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런 혼돈 행렬을 바탕으로 여러 지표를 도출합니다. 자, 아래 혼돈 행렬에 대한 예시입니다. 행은 실제 값에 대한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고요. 열은 예측 값에 대한 포지티브, 네거티브입니다. 이와 같은 2x2 행렬을 혼돈 행렬이라 하고요. 자, 이 분류 모형 평가 지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특이도, F1 스코어 크게 이 5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정확도, 우리가 accuracy라고 하는데요. 전체 데이터 중 예측을 정확하게 한 비율입니다. 즉 정답을 말한 비율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데요. 혼돈 행렬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이 실제 값을 열로 정리를 하는 게 있고, 저처럼 행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강의하는 대다수가 행에다가 실제 값을 기입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표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은 실제 값이고 열은 예측 값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혼돈 행렬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의학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포지티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다, 암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암인 것을 포지티브로 정의를 하고요. 암이 아닌 것을 네거티브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문제를 포지티브로 정의를 합니다. 이 표를 보면 TF, FN, FP, TN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은 자, TF는 True Positive고요. FN은 False Negative입니다. FP는 False Positive고 TN은 True Negative가 됩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줄여서 TP, FN, FP, TN이라고 하는 약자를 쓰고 있고, 이런 약자를 쓰는 방법은 항상 예측된 그 값을 끝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열을 보면 예측 포지티브이죠. 첫 번째 열은 모두 다 포지티브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예측 값이 포지티브인데 실제 포지티브죠. 그러면 true positive. 그래서 TP가 되는 거고, 예측은 포지티브인데 실제 값은 네거티브죠. 그러면 false positive FP가 됩니다.
예측 네거티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네거티브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예측이 네거티브인데 실제 파저티브죠. 그러면 폴스 네거티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측이 네거티브인데 실제 네거티브이면 true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FNTN으로 작성을 하고요. 따라서 TP, FP, FN, TN은 모두 다 이 끝자리는 예측값을 말하는 거고 앞자리는 예측값이 실제 값과 맞으면 T, true, 틀리면 false, F를 작성합니다. 자, 정확도. 정확도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측한 데이터 중에서 실제 정답을 예측한 것이니까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되겠죠. 이 정확도는 클래스의 분포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이 정확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어떤 정답에 대한 클래스, 예를 들어서 암 환자와 정상인의 환자가 불균형일 때 실제 정상인이 훨씬 많겠죠. 클래스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정확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상인이 많은데 정상인을 잘 맞추다가 실제 암 환자가 적은데 이 한두 명의 암 환자를 틀린다 하더라도 정상인을 너무 잘 맞추었기 때문에 이 정확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사실 암 환자를 한두 번 못 맞춘 것이 상당히 큰 어떤 위험도가 있는 거죠. 따라서 클래스의 분포가 균형을 이룰 때 예를 들어서 참과 거짓이 50대 50일 때 정확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도와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정밀도입니다. 프리시즌이라고 하고요. 참으로 예측한 데이터 중 실제 참인 비율입니다. 자, 정밀도의 공식은 그러면 다음과 같고요. 참으로 예측한 데이터죠. 즉 TP 플러스 FP가 되고요. 참으로 예측한 데이터 중 실제 참인 거, 그래서 TP 나누기 TP 플러스 FP가 됩니다. 이 정밀도 평가 지표는 그러면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정밀도 평가 지표는 이 공식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FP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사기 탐지에 이 정밀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FP가 뭐죠? 예측은 파저티브로 했는데 실제 네거티브인 거죠. 즉 금융사기를 보면 그러면 파저티브가 금융사기가 됩니다. 금융사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정상 거래인 거죠. 이 값을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확도의 클래스 불균형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현율, 우리가 니콜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sensitivity, 민감도라고 합니다. 이 재현율과 민감도는 실제 참인 데이터 중 참으로 예측한 비율입니다. 즉 실제 암인 환자 중에서 암으로 예측한 비율이죠. 이 재현율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참인 데이터 중 참으로 예측한 비율, 즉 TP 나누기 TP 플러스 FN이 되는 거죠. 이 재현율은 FN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측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파저티브, 암 환자인 거죠. 이 값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음은 특이도라고 합니다. 특이도는 실제 거짓 데이터 중 거짓으로 예측을 한 거죠. 자, 재현율과 이 특이도는 서로 반대되죠. 재현율은 실제 참인 데이터 중 참으로 예측한 거고, 특이도는 실제 거짓 데이터 중 거짓으로 예측한 비율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n 나누기 fp 플러스 tn이 되는 거죠. 따라서 특이도는 이 fp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특이도도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F1 스코어의 공식은 아래와 같고요. 정밀도와 재현율의 곱에 곱하기 2 나누기 정밀도와 재현율의 합, 이 공식이 바로 조화 평균입니다. 이 F1 스코어를 언제 사용하냐고 하면 바로 클래스의 분포가 불균형일 때 사용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 특이도, F1 스코어를 해당 분류 모형 평가 지표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필기시험에서 꼭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자, 암기를 하는 방법은 혼돈행렬을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특이도, F1 스코어 이 순으로 공식을 적어가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분류 모형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필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현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기에 강의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평가 지표 선택 가이드입니다. 데이터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 우리는 정밀도를 사용하고 재현율을 사용하고 F1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도와 ROC, AUC 값을 확인합니다. 자, 특히 의료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어떤 평가 지표를 많이 사용하냐 하면 의료 분야는 재현율과 특이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정밀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왜 의료 분야에서 재현율과 특이도를 중요한 평가 지표로 선택을 할까요?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파저티브가 환자가 되고 네거티브가 정상인이 됩니다. 재현율이 중요한데요. 재현율은 실제 암 환자를 암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FN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FN은 실제 암 환자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암 환자를 정상으로 판정을 해버리면. 따라서 FN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특이도가 중요한데요. 특이도는 실제 정상인을 정상인으로 예측하는 거고요. 이 특이도는 FP, 즉 실제 정상인을 암 환자로 판정하는 것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료 분야에서는
초기에는 어떤 환자가 오면 실제 암 환자를 암 환자로 예측하는 재현율이 높은 검사기로 환자를 우선적으로 찾고요. 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정말 그 환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에서 특이도가 높은, 즉 실제 정상인을 정상이로 예측을 하는 이 특이도가 높은 검사기로 한 번 더 검사를 한 후에 정말 암 환자라고 하면 이제 진단을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초기에 재현율이 높은 검사기, 추가 검사에서는 특이도가 높은 검사기로 과잉 진단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 분야는 포지티브가 사기 거래가 되고 네거티브가 정상 거래가 됩니다. 자, 정밀도가 높은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정상 거래 예측에서 사기 거래를 찾는 것이 바로 정밀도가 높다는 의미가 되고요. 즉, 이것은 FP, 즉 실제 정상 거래를 사기 거래로 판정하는 것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결제가 이 사기 거래인 줄 알고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밀도가 높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정상 거래를 사기 거래로 판정하는 이 시스템이 높은 것을 사용합니다. 재현율보다 왜 정밀도를 더 중요시할까요? 이 금융사기에서 리콜, 재현율이 높다라는 것은 사기 거래를 놓치지 않는 거, FN을 줄이긴 하지만 FP, 정상거래 차단이 많아지면 고객 불편이 극심해지고 실질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FP 정상거래 차단을 최소화하는 이 정밀도를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재현율이 높은 검사기는 실제 이 환자를 놓치지 않고 모두 잡아낸다는 의미가 되고요. 특이도가 높은 검사기는 실제 정상인을 잘 걸러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재현율이 높은 검사기로 1차로 검사를 하고 다음은 정상인을 과잉 진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이도가 높은 검사기로 2차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금융 사기에서 정밀도가 높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사기라고 예측한 거래 중에 실제 사기인 비율이 높은 거죠. 즉, 사기 거래로 분류했을 때 거의 확실히 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 거래를 괜히 차단하는 일, 즉 FP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자, 다음은 ROC 곡선인데요. 이 ROC 곡선은 이제 가로축은 1 마이너스 특이도가 되고 세로축은 재현율이 됩니다. 분류 모형의 성능평가 그래프인데요. 임계값에 따라 즉 민감도, 재현율과 1 마이너스 특이도의 그래프이고요. 이 ROC 곡선은 일반적으로 좌상단에 가까운 곡선일수록 좋은 성능이고요. 이 대각선, 이 Y는 X, 이 선에 가까울수록 무작위 분류기, 즉 모델 성능이 없는 거죠. 대각선 아래쪽은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의 분류기로 어떤 정답을 거꾸로 예측하는 수준인 겁니다. 자, ROC가 곡선이라고 하면 AUC는 Area Under Curve라고 해서 이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이 바로 AUC가 되고
아래 면적으로 모형의 성능을 수치로 평가한 지표입니다. ROC 곡선 아래의 면적 0에서 1 사이 값인데요. 이 AUC 값이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0.5는 랜덤 분류기가 되고 0.5보다 작다라고 하면 진짜 최악의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서 분석 모형 평가를 학습을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